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홍성입니다. 2024년 1분기 Papers You Should Read로서 제가 소개해드린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When Benchmarks are Targets, Revealing the Sensitivity of LLM Leaderboards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 2월 아카이브에 공개된 논문으로서 세멘틱 스컬러 기준 현재 인용 횟수는 5회입니다. 지금부터 논문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논문의 소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Multiple Choice Question이라는 형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떠한 변형을 주어서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였는데, 이때 데이터 변형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목차로서 소개해드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 실험 결과 및 결과 분석,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NLP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 혹은 NLP 연구자분들은 허깅페이스의 오픈 LLM 리더보드는 모두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직접 사이트를 조회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실제로는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고, 우측에는 여러 가지 ARC, 헬라스, MMLU, Truthful QA 등 유명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각 모델별 성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벤치마크 데이터셋별 성능을 기준으로 모델의 순위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LLM 벤치마크 리더보드 순위를 해당 모델의 성능으로 온전히 믿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리더보드, 그리고 리더보드 중에서도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라는 특정한 포맷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경 지식을 쌓아보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이 바로 대표적인 LLM 리더보드인 허깅페이스의 오픈 LLM 리더보드였습니다. LLM의 성능을 비교하고 순위를 매기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모델별 성능을 측정하고 벤치마크 데이터 성능에 따라서 모델별 순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업에 사용할 LLM을 선정하기 위해서 혹은 기존 모델들이 어떠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개선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지, 혹은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등 다양한 용도로 LLM의 리더보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리더보드의 또 다른 예시로는 앞서 보았던 허깅페이스 외에도 페이퍼스 윗 코드 등 다양한 리더보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보드에는 매우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유명한 데이터셋은 MMLU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MMLU는 대표적인 Multiple Choice Question, 즉 객관식 질의응답 형태의 데이터셋입니다. 퀘스천과 앤서 선택지를 라지 랭귀지 모델에게 인풋으로 제공한 후 LLM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 즉 학생 때 한 번쯤은 풀어보았던 모의고사 혹은 수능과 같이 객관식의 문제 형태를 LLM에게 풀도록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MLU의 실제 전체 명칭은 Massive Multitask Language Understanding입니다. 매우 방대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한 언어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 인문학, 수학, 법률, 윤리학 등 매우 다양한 57개의 주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실제 MMLU 데이터의 예시로서 A, B, C, D라는 네 가지 선택지 중에 퀘스천에 맞는 정답을 선택하면 되는 태스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핑페이스 리더보드에서도 볼 수 있으셨던 ARC, MMLU와 같이 LLM을 평가하기 위한 많은 벤치마크 데이터가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이하 MCQ라고도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MCQ 형태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풋에서의 작은 변화로도 LLM의 예측 결과가 변하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퀘스천과 앤서 사이에 띄어쓰기를 추가했더니 LLM이 다른 예측을 내뱉거나
choices와 같은 추가적인 문구를 하나 사용했더니 또 예측이 변화한다거나, 세 번째로 answer 선택지의 순서를 바꿨더니 LLM이 전혀 다른 예측을 내뱉는 등 인풋에서의 아주 약간의 perturbation으로도 LLM의 예측의 변동이 심하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연구진들은 세 가지 주제를 잡고 LLM의 성능을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앤서 선택지의 순서와 포맷에 대한 LLM의 민감도, 두 번째로 프롬프트에 포함되는 텍스트를 변형하거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변형을 시켜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는 것, 세 번째로 퀘스천과 관련된 혹은 관련이 없는 정보를 프롬프트 혹은 퓨전 이그젬플에 포함시켰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perturbation이 가해졌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앤서 선택지 순서 및 앤서 선택지의 기호 변경입니다. 총 세 가지의 베리에이션을 시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랜덤 초이스 오더입니다. 고정된 순서 변경 방식을 이용해서 선택지의 순서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즉, A, B, C, D와 같은 순서였다면 B, A, C, D 혹은 B, C, D, A 등 미리 정해진 순열을 가지고 선택지의 순서를 모두 동일하게 변경시키는 방법입니다. 혹은 각 선택지들을 랜덤하게 순서로 변경하는 방법도 시도했습니다. 그 다음으론 바이어스된 초이스 오더입니다. 즉, 정답 선택지를 특정 위치에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 B,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이 C, 네 번째 문제의 정답이 D였다면 인위적으로 각 정답 선택지들을 모두 동일한, 예를 들어 A라는 선택지에 위치하도록 고정을 시킨 세팅입니다. 세 번째로는 answer choice symbol 변화입니다. 즉, 선택지의 기호를 변경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두 가지 세트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흔히 특수 기호라고 불리는 달러, and, 시작, 그리고 이메일에 at을 표시하는 흔히 한국어에선 골뱅이라고 표시하죠. 이 네 가지 기호를 사용했거나, 두 번째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로우 리소스 랭귀지의 특정 토큰을 이와 같이 선택지 기호로 사용하는 경우를 실험했습니다. 그 다음은 Prompt and Scoring Modification입니다. 먼저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에서의 스코어링 방식을 세 가지로 심볼, 하이브리드, 클로즈 방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심볼 스코어링에서는 프롬프트가 질문 다음에 선택지들이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선택지 기호에 대한 LLM의 likelihood score를 기반으로 정답을 예측합니다. 즉 A, B, C, D란 네 가지 선택지 중 만약에 LLM으로부터 나온 부켓 디스트리뷰션에서 B라는 토큰에 대한 likelihood가 가장 높았다면 LLM은 이때 B를 정답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스코어링입니다. 심볼 스코어링과 동일하게 질문 다음에 선택지들이 존재하는 프롬프트 형태를 사용하고, 심볼 스코어링과 다른 점은 선택지의 길이에 따라 likelihood 스코어를 정규화시킨 다음 이 정규화된 likelihood를 기반으로 정답을 예측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클로즈 스코어링입니다. 클로즈 스코어링은 질문 다음에 하나의 선택지만 존재하는 형태로서 각 선택지에 대한 maximum normalized likelihood를 기반으로 정답을 예측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함께 기재해둔 피규어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분석 주제는 In Context Knowledge Manipulation입니다. 프롬프트 내에 정답이 제공된 경우 또는 질문과 관련이 없는 퓨전 이그젬플들을 포함시킨 경우 LLM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는 실험 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지 베리에이션을 시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타겟 퀘스천과 정답 자체를 이미 LLM의 인풋에 포함시킨 경우입니다. 이때 LLM은 프롬프트 내에서 정답을 찾기만 하면 되는 매우 쉬운 세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겟 퀘스천과 오답을 프롬프트 내에 포함시켜 LLM은 이 경우 프롬프트 내에 있는 정보는 무시한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parametric knowledge만을 기반으로 정답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trivial example로서 프롬프트 내는 퀵샷 example들을 난이도가 쉬운 퀘스천들로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난이도가 쉬운 퀘스천들은 실제로 LLM이 특정 타겟 퀘스천에 대한 정답을 구할 때 도움이 되는, 즉 정보성이 있는 텍스트들이 아니라 단순히 정답의 형태를 제어하기 위한 이그젬플들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겟 퀘스천과 다른 주제의 퀘스천들을 휴샷 이그젬플들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때 예를 들자면 만약에 타겟 퀘스천이 수학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휴샷 이그젬플로는 법률 혹은 윤리학, 역사와 같은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퀘스천들을 포함시킨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perturbation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부터 실험 결과 및 분석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소드가 생각보다 짧아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논문은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기보다는 기존의 벤치마크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는 논문이기 때문에 이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많습니다. 먼저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셋 그리고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MLU 그리고 ARC라는 두 가지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형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MMLU는 과학, 인문학, 수학, 법률, 윤리 등 57개의 도메인이 존재하고 퀘스천별, 선택지는 4개입니다. 그리고 AI Tool Reasoning Challenge라는 ARC 데이터셋은 과학 도메인을 다루고 있으며 난이도에 따라 쉬운 버전과 어려운 버전이 존재하게 되는데 분석에는 어려운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퀘스천별 선택지는 3개에서 5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ARC 데이터의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지구적인 온도 상승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A, B, C, D 4가지 선택지 중 알맞은 정답을 선택하면 되는 데이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지표 혹은 분석을 위해서 4가지 통계량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객관식이란 점에서 accuracy를 사용했고 change in accuracy, 즉 델타 accuracy는 각 메소드 방식 적용 시 accuracy의 변화량입니다. 즉 perturbation을 가했을 때 accuracy가 얼마나 변화한지를 측정했으며 리콜에 대한 표준 편차 값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리콜의 표준 편차를 측정함으로써 특정 선택지에 대한 모델의 바이어스를 측정하여 모델이 정답 선택 시 특정 위치에 대한 선호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정량화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Normalized Canvas Tau Distance입니다. perturbation을 적용했을 때 리더보드상 모델의 순위가 얼마나 변화한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이 값이 1이면 순위의 변화가 없고 perturbation을 가하기 전과 후에 모델들의 순위, 즉 랭킹이 정확하게 동일한 것. 반면 값이 0일 때는 순위가 완전 서로 리버스가 된 상황을 뜻합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벤치마크들은 데이터 변형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이 해당 논문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MMLU라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레어 심볼, 즉 로우 리소스 랭귀지 중에 매우 사용이 잘 안되는 토큰들로 선택지교를 변경했을 때도 이 6빌리언의 경우 순위가 매우 변동되는 모습, 파이2 모델의 경우에도 순위가 매우 변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답 선택지의 위치를 특정 위치에 고정시켰을 때에도 모델의 순위가 많이 변동되는 모습을, 그리고 스코어링 방식을 클로즈 스타일로 변경을 했을 때도 모델의 성능이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액큐러시의 변화량 그리고 리콜의 표준 편차 값을 함께 기재해 두었는데요. 이 6빌리언의 경우 특히나 순위가 많이 변동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위에서 9위까지 순위가 매우 많이 내려가는데요.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모델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순서를 랜덤으로 변경했더니 정확도가 8.3이나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라마2 13빌리언 챗의 경우에도 오히려 순위가 9등에서 5등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즉, 선택지 순서 변경에 따라 순위 변동이 큰 모델이 존재함을 해당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들은 특정 모델이 벤치마크 스타일에 과적합된 상태일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모델 학습 데이터가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명시해 두었습니다. 사실 해당 연구진들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데이터 리키지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리키지라 함은 모델의 평가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가 실제로 학습 데이터에 이미 포함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리키지 문제는 사실 LLM 관련해서 1년 혹은 2년 전부터 상당히 트위터 혹은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많이 버스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데이터 리키지와 관련된 논문들도 작년에 여러 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살펴보시면 꽤나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셀렉션 바이어스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즉, 정답 선택지의 위치에 따라서 성능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비교 실험한 내용입니다. MMLU 데이터셋에서 정답 선택지 위치를 각각 A에 고정시켰을 때, B에 고정시켰을 때, C에 고정시켰을 때, D에 고정시켰을 때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변화하는지 측정한 결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라마2 7빌리언의 경우 가장 앞단인 A에 고정시켰을 때는 정확도가 무려 24.55나 증가하게 되지만 B, C, D로 변경했을 때는 정확도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8까지 많은 폭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E나 미스트랄 혹은 파의 경우에는 정답 선택지 위치에 따른 성능 변화량이 크지 않았지만 라마2 계열의 모델들은 정답 선택지 위치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마2 7빌리언 혹은 13빌리언, 70빌리언이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모든 모델들이 정답 선택지 위치에 따라서 성능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서 모든 LLM들은 현재 셀렉션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택지 위치를 랜덤으로 변경한 다음 모델의 성능 변화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Large Language Models are not robust multiple choice selectors라는 아이클리어 2024의 학습된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동일한 실험 세팅을 통해 포지션 바이어스라는 것이 셀렉션 바이어스에 대한 영향이 적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세팅에서 실험을 진행했으나 리콜에 대한 표준 편차가 각각 꽤나 큰 값을 보였기 때문에 선택지 위치 변경만으로는 셀렉션 바이어스에서 포지션 바이어스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분석을 하나 더 시도했는데요. 포지션 바이어스와 토큰 바이어스를 분리하기 위해서 A, B, C, D라는 정해진 선택지 기호 대신 특이한 기호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선택지 기호만 변경한 경우, 그리고 선택지에서 기호는 그대로 두고 텍스트만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피규어에서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시피 선택지 기호만 변경한 경우에도 모든 모델들이 애큐러시 변화량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모델들이 선택지 기호에 대한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선택지 기호는 유지한 채 텍스트만 변경한 경우에도 성능 변화량이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즉, 바이어스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어스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함께 해당 연구진들은 표현했습니다. 즉, 해당 연구진들도
선택지 교를 변경한 경우, 그리고 선택지 테스트만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실험 시작 전에 어떤 양상 혹은 추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이 실제 실험 결과는 해당 연구진들의 예상 혹은 가설과는 다르게 특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어떨 때는 성능이 감소하고 어떨 때는 증가하고, 어떤 모델에서는 선택지 기호만 변경했을 경우 성능 변화량이 컸기 때문에 선택지 테스트만 변경한 경우에도 변화량이 클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작았던가 하는 방식으로 바이어스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스코어링 바이어스입니다. LLM은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에 대한 정답을 예측하는 방식인 스코어링 방법론에 따라서도 바이어스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이유로 단순히 선택지 기호만 반환하면 되는 심플 스코어링 방식이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에서도 심플 스코어링, 하이브리드 스코어링, 클로즈 스코어링 순으로 높은 성능을 보였으나 단점으로는 셀렉션 바이어스 또한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로즈 스코어링은 선택지 후보가 없기에 셀렉션 바이어스 자체는 낮다는 장점을 보이고 있으나 성능이 함께 낮아진다는 단점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진들은 셀렉션 바이어스가 너무 높지도 않으면서 성능이 너무 낮지도 않은 하이브리드 스코어링 방식을 사용하기를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답 형태만을 제공하는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의 성능 변화, 그리고 전혀 퀘스천과 관련이 없는 다른 주제의 퀘스천들을 퓨샷 이그젠플로 사용했을 때 성능 변화에 대해서도 측정을 진행했는데요. 정답 형태만을 제공한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도 성능의 변화량이 있긴 하지만 매우 작은 0.26에서 최대 2.34 정도로 성능의 변화량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주제의 퀘스천들을 퓨샷 이그젠플로 사용했을 때도 성능 변화량이 존재하긴 하지만 0.3에서 2.8 정도로 변화량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즉, 프롬프트 내에 있는 어떤 informativeness에 따라서 성능 변화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미묘한 정도이며 리더보드 상에서의 순위 자체를 변화시킬 정도의 큰 차이는 야기시키지 못했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LM이 퓨샷 이그젠플에 존재하는 미묘한 패턴을 인식하는지 확인하고자 한 실험인데요. 퓨샷 이그젠플 내에 각 이그젠플에 대해서 정답의 위치를 A, B, C, D 중 하나로 고정시켰을 때 LLM이 어떠한 성능 변화를 보이는지 실험한 결과입니다. 각 컬럼은 퓨샷 이그젠플 내 정답 위치를 A에 고정시켰을 때 B, C, D 각각에 대해 고정시켰을 때에 대한 성능 변화량입니다. 즉, A를 고정시켰을 때 20이나 정확도가 감소했고 26, 27, 23이나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각 B, C, D에서도 크게 정확도가 저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LLM은 퓨샷 이그젠플 내 이그젠플들의 앤서 위치가 고정된 경우 모델 성능이 크게 하락하는 공통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LLM은 컨텍스트 내에서 이그젠플의 정답 위치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정보도 정답 예측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LLM은 비록 잘못된 정보라 할지라도 인컨텍스트로서 제공되는 지식을 정답을 예측할 때 참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연구에서의 실험 중 일부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어펜딕스에는 더 많은 테이블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을 모두 하나하나 담기에는 양이 많아서 각 주제별로 한 개 혹은 두 개에 해당하는 실험 결과 표만을 가져와서 설명드린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실험 결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원문을 타고 들어가셔서 메인 테이블 외에도 어펜딕스에 많은 테이블들이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라는 포맷의
벤치마크 리더보드 상에서 약간의 데이터 변형, 즉 퍼터베이션을 가했을 때 언어 모델들이 꽤나 큰 성능 변화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서 어떤 바이어스가 존재하고 있고, 기존의 MMLU나 ARC와 같은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형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이 로버스트하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즉, 강건한 리더보드는 실제 활용 측면에서 모델 선택이나 후속 연구 수행을 위해 중요한 문제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MCQ 벤치마크에서 약간의 변형을 가해 성능 및 순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세 가지 주제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연구진들은 또한 함께 자신의 연구의 한계점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로, LLM의 바이어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바이어스의 상대적인 영향을 정량화하거나 무엇이 바이어스를 발생시키는지 시험을 시도했으나, LLM이 학습 단계에 사용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접근할 수 없어서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불가능했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기반의 리더보드가 로버스트하지 않다, 즉 불안정하다라는 문제 상황은 제시했으나 명확한 해결책은 함께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챗봇 아레나 리더보드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보았던 허깅 페이스의 오픈 LLM 리더보드나 페이퍼러스 윗 코드에 나와있던 리더보드와 다르게 특정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가지고 정량적인 통계량을 기준으로 성능을 측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사람의 투표를 기반으로, 사람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언어 모델의 랭킹을 매긴 것입니다. 즉, 제가 생각했을 때 벤치마크 기준 순위보다 신뢰도가 좀 더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할 때 챗봇 아레나에 있는 리더보드도 꽤나 참고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실제 상위 랭킹되어 있는 모델들을 보시면 최근에 공개된 클라우드의 3 모델 혹은 GPT-4, 바드 등의 이미 API 형태로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모델들이 상위 랭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 영상을 보시고 LLM에 관련이 있거나 NLP 관련 서비스를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 오픈 LLM 리더보드도 좋지만 챗봇 아레나 리더보드와의 성능 순위를 좀 더 크로스 체크해가면서 모델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